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오늘 모신 분은 여의도 토박이 민영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토박이 맞으시죠? 토박이라기보다는요, 뭐, 여의도에, 거기 뭐죠?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가 언제? 85년. 그러니까 제가 88년에 정치부 기자 생활 처음 했는데 그때 계셨다고요. 그렇습니다. 13대 때. 예. 13대 그래서 때. 13대 국회죠. 정대철 예. 13대 국회. 예. 그러니까 지금 40년째. 40년째 정치권에 계시고, 그동안 뭐 서울시 의원도 하셨고, 또 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지역에도 출마를 했고 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기로 한, 지금 정치평론가로서 아주 잘 나가시는데, 네.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위, 그러니까 저기 기순용사라고 저는 자칭합니다. 기순용사. 예, 예. 기순용사에서. 그 앵커께서. 원래 민주당에서 활동을 그렇습니다. 하셨고. 그래서 예. 저는 또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향인 그 호남의 강을 넘어 예. 그리고 그 오랫동안 20여 년 넘게 정치 활동을 했던 민주당의 벽을 탈출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보수 정당에 제가 넘어온 그런 기순용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네. 사실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따따붙다를 통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서 그렇죠. 상당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후보하고도 상당히 그 선거 과정 중에서 많이 도움도 예, 있었고 예. 특히 이제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불공정 경선 네, 그 네. 과정에서 제가 우리 따따붙다하고 또 혼술하고 하여튼 프로그램이 사실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지적을 많이 했죠. 그렇게 했는데 또 보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고도 그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계속해서 야당하고 이게 싸우는 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내부 총질에 이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순용사의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 당이 소속 정당이 좀 더 전투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당내 화합을 통해서 내부 총질을 갖다가 말끔히 종식시켜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스스로 이런 어떤 소명감을 갖고 예. 좀 주제넘게 당 지도부에 들어가봐야 되지 주제넘지는 않겠느냐. 않습니다. 제가 저 커리어를 잘 아는데.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최고위원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굉장히 주저했어요. 예. 주저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이제 그 혁통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부산시장하는 박형준 혁통에 공고를 해서 들어와가지고 혁통이 혁신과 통합.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탈민주 세력이 그때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정치평론가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역시 이 계보가 판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천 신청을 나중에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와, 그 유승민 계보의 사람들이 저를 진짜로 영입 인사랍시고 했는데 저를 그냥 어디 강남 상고 좋은 데는 못 줄 망정.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갖고 나중에 동대문 을에 제가 옛날에 서울시원 했던데 거기 가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이미 컷오프 된 사람하고 경선을 붙이더라니까요. 이건 아니다. 제가 정말 민주당을 탈당한 게 2012년도 했습니다만은 친노 친문 패권 세력에 신물나는 모습을 보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에 제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그 어떤 그 패권 세력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좀 바꿔보자. 그런 소명감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이제 좀 돕기 위해서 안에 내부가 집권당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 분열이 되면 안 돼서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데 그럼 본인은 친윤이신가요? 저는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시계가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계속 차고 계시는데. 요즘 좀 마패입니다. 마패입니까? 예, 제가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를 정치평론가로 마시고 제가 윤석열
대선 캠프, 네. 캠프의 특보였어요. 그럼요. 국민통합 특보. 국민통합 특보했죠. 그때 그러니까 그 발언만 하다가 그때 이준석하고 이준석이, 발언하다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에서 자꾸 친윤하면은 현역 의원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친윤에 못 들어가는데 네. 이번에 지금 살아남은 네. 걸로 보면 제가 친윤 진짜 핵심이죠. 그렇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친윤의 핵심이고 친윤 그러니까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를 했었는데 네. 8명 안에 들어갔었는데 친윤 국회의원들 3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이만희, 박승중, 이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윤이 당신돼서 어떤 언론은 친윤이 뭐 조수진 후보가 유일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본인은 분명히 친윤이시고. 예,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순용사의 한계를 지금 극복을 해야 되는데 기순용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 사실 오늘 녹화 시간에도 늦었었어요. 다른 데 갔다 오시느라고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시고 당선은 물론 확신을 하시겠죠. 확신을 하시는데 뭐 한 1등, 2등 당선을 확신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주제넘게 제가 무슨 뭐 1등, 2등 이렇게 등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4강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자신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지금 그 각 지역 그 당협에 네. 당협 행사를 쭉 다녔거든요. 한 네. 20여 군데 다녔어요. 네. 근데 가서 보면 박수 소리가 좀 달라요. 네. 그게 이제 따따붙다. 음. 따따붙다에서 보수 색깔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그 방어하는데 네. 그리고 그 이재명 그 야당의 아주 저질 그 공세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그 싸웠던 예. 그런 전투력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야당의 저질 정치 공세에 관한 그 강한 전투력 예. 이걸 갖다가 인정해 주신 것을 이걸 많이 홍보하려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사람 많이 대면 접촉하는 한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주로 이렇게 혼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보수 유튜브 예. 왜냐하면 또 KBS, MBC는 해주지도 않아요. 최고위원들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언론 예. 매체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예. 홍보하고 하소연하고 다니는 게 예. 가장 큰 선거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로 지역 행사는 계속 많이 다닙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그 본산인 대구는 못 가봤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권역별 합동 토론회가 7차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표 경선 후보자들 또 최고위원 경선 후보자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차례 있는데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아마 월요일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또 실력을 발휘를 하실 거고, 최고위원들은 그 대표는 그 TV 토론이 4번 있는데, 네. 최고위원은 한 번 옳은 소리에서 한 번 거기서 있죠. 한 번 합니다. 예, 거기서 아마 실력을 발휘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8명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한 후보들이 가나다 순입니다. 이거 득표 순이 아닙니다. 지금 득표는 공개가 안 됐죠.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그리고 우리 민영삼 그 평론가님하고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나 이 중에서 누구 올라갈 것 같아요? 본인을 포함해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예. 여기 보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계보, 예. 계보의 사람들이 이게 세트로 선거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현실이 아닙니까? 이준석 계보가 10에서 15%가 있단 말이에요. 10에서 15% 정도 보십니까? 그 정도로 예. 되게 봐요. 예. 근데 거기서 딱 두 사람을 세트로 묶어서 완전히 최고위원 두 사람. 허나 김용태. 예, 딱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1인 2표죠, 지금. 예, 1인 2표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다수긴 하지만은 흔히 그 친윤 계보, 예. 친윤 계보에서 누구를 낙점하느냐에 굉장히 달라요. 예, 지금 친윤, 이 중에서 친윤이라고 하면 지금 김병민, 저하고 김병민이죠. 그리고 조수진은요? 조수진하고 네, 그렇게 세 사람. 범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어느 정도 조합을 해서 하느냐 본데 저는 아무튼 그 라이벌이라고는 보다는 아주 경쟁자로서 이준석 계보 저 사람들은 좀 안 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만만치 않나요? 그 허나 그 김용태. 허은하하고 그 김용태 그 두 중에 한 명을 집중적으로 아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상당히 그 4강에 근접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용태나 허나 두 사람 중에서 4강에 근접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전직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김재원, 정미경,
뭐 조수진, 예. 뭐 김용태도 전직 최고위원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완전 이준석 계보는 아닌데 예, 예. 아닌데 친박 원조로서 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있어요. 근데 예, 예. 이분이 언론 노출의 빈도도 아주 상당히 높고 높죠. 예. 그다음에 또 이 유명세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예. 말하자면은 범친윤계로 만약에 편입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4강 언저리에서 예. 상당히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친이준석계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은 딱 그 1인 2표니까 딱 두 사람을 선택하기가 좋은데 그렇죠. 친윤은 지금 우리 평론가님 포함해서 이렇게 한 4사람 정도 범친윤은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민영삼, 김병민, 조수진. 예, 그리고 김재원까지 이제 김재원까지. 예, 그럼 이게 또 분산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음 못 놓을 상황이죠. 아, 예. 그런데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친이준석계 10 내지 15% 정도니까 예. 예, 그쪽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친윤 쪽에서. 예, 예. 그러면 본인이 이 친윤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김기현 후보를 지원을 하시겠네요. 아, 그렇죠. 지지를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년 총선을 이겨야 된다고 예. 하는데 수도권 대표론의 그 허구성은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대통령의 신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무슨 그 용산에 뭐 출장소가 되라는 그런 정당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 예. 최소한의 대통령하고 어깃장 노는 대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대표가 되는데 훨씬 더 이 김기현 대표가 적합하다. 예. 예,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능력도 다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잘 안 알려서 그렇죠. 이제 네. 전국적인 지명도가 없어서 그렇죠. 네. 없어서 그렇지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건 탁월하신 분이에요. 아, 예, 제가 예.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준석 트라우마 말씀하신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예. 또 여소야대 전국이고 이렇게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여당의 친정 체제로 구축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관리형 당 대표 이것을 좀 원해서 이렇게 김기현 이 후보 쪽에 아무래도 윤심이 실려 있는 건 윤심이 실린 건 맞죠? 김기현 후보 쪽에. 그건 당원들이 다 판단하고 계셔요 이미. 예, 예, 네, 예. 이미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반증하는 것이 예.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내가 윤심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예. 윤심이 아니니까 계속 윤심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오히려 김기현 대표도 윤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잖아요. 예. 예, 대통령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예. 대통령을 이 경선에 끌어들인다는 이런 그 비판을 받지 않도록 예. 사실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절신을.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판단할 때 윤심은 예. 김기현 대표 있지 않나 아, 그렇게 예, 봅니다. 예, 그거는 뭐 지금 그리고 윤심이 지금은 오히려 저 정권 초반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집권 여당의 이 어떤 지도부 형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또 특히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준석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이준석이 지원을 한다는 사람들 4사람, 그 천하람부터 그대로 일단 컷오프를 통과를 했습니다. 10 내지 15%가 있으니까 이 대표의 그 4명을 뽑고 또 최고위원 8명 하니까 들어갔는데 사실 이준석 본인은 지금 그 당원권이 정지가 돼서 예. 여기 출마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본인이 후원회장을 맡고 예. 또 사실상 본인이 이 4사람을 뭐 출마를 시켜서 지원을 하고 또 책을 내가지고 책을 냈다는 그 핑계로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북 콘서트 핑계로 전국을 다닌다고 하는데 예. 저는 이것을 좀 제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어차피 당원권이 없는데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전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 있었는데 예. 그 문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당연히 잘못된 그 처신이죠. 잘못된 처신이고.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선관위에서 이제 사실은 유권 해석을 하고 제재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선관위에서 이제 또 괜찮다고 한 모양이에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로 저로서는 뭐 할 말이 없죠. 네. 선거 유권에서 따를 수밖에. 네. 단 정치적으로 판단할 적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이 계속해서 요거도 먹을 짓만 한다. 네. 요거도 먹을 짓만 한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음. 또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 후보들한테는 손해가 된다. 그래서 아,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제일로 손해볼 사람이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라고 봐요. 아, 예, 예. 왜냐하면은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는 그 이준석 그 세트표에 넣어주지도 않으려면서 않죠. 이준석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면은 네.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절대 저쪽 사람은 안 돼 하는데 이준석한테 가까웠던 사람이 완전히 그렇죠. 낙인찍게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준석 표도 못 얻고 당연히 이쪽 우리 친윤표도 못 얻고 하면서 정미경 최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천하람 대표 아무리 후보를 한다고 그래도 당선되겠습니까? 솔직히 현실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음을 생각해서 하는 거죠. 이준석 본인을 생각해서. 본인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야속한 사람이에요. 본인만 먼저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혼술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아니 경기도지사 결국에는 강용석 복당을 받아줬으면은 그렇죠. 됐을 텐데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전부 본인의 선사후당. 이준석은요 본인의 이익이 가장 먼저예요. 지금 베라벨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어느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쪽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결제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표할 때. 그래가지고 결제를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그 후보가 못 가고 엉뚱한 사람이 이틀 전에 등록해서 나가갖고 떨어져 버렸어요. 서울의 구청장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런 사례도 있었네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 기초단체장 후보에서 그런 그 어떤 뭐라 할까 사감 정치를 엄청 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후를 지금 대비해서 저 결속을 지금 팀 계보 그 몇 명 안 되는 그 세보수 계보 이준석 계보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계속 저런 언행을 하는 거죠. 이준석 앞으로 뭐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것 같으세요? 아직 나이는 상당히 젊고 뭐 다음 총선을 본인이 노리겠죠. 그런데 여의도 정치권에서 오래 계신 경험을 해서 이준석 앞으로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보면은요. 이재명 저쪽 대표가 우리가 보기에는 다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남고 어떻게든 옥중에서라도 지금 대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잖아요.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봐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직 젊으니까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이 가면 갈수록 이준석은요. 저는요 더 나락의 길로 빠지고 더 우리 당원들과 당원들로부터 멀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상. 그리고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아직 사법 리스크도 끝 안 났습니다. 그렇죠. 사법 리스크가 끝이 안 났어요. 그 경찰에서 그때 그 수사를 뭐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줄 아는데 어쨌든 뭐 이준석 때문에 지금 윤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준석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자기 정치를 하는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이런 그 확고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그 전에 전당대회 같은 것도 여러 차례 치러 보셨는데, 그 전에는 뭐 그 대통령이 당의 총재였잖아요. 여당의 총재였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때는 뭐 총재 뭐 대표를 임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경선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렇게 경선 같은 것이 일어났죠. 시작이 됐죠, 당 대표. 이 대통령이 여당의 경선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음으로 양으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다 했죠. 했는데 말하자면은 그 지난번에 이정현 전 대표가 나와서 얘기할 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서 아예 김주영 그 의원을 밀고 그다음에 주호영 사선 의원 나오고 이주영이 하여튼 그리고 본인은 그 삼선으로 이렇게 해서 혼자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 개혁의 차원에서 당정 분리를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했죠. 노무현 때부터 대통령이 이제 그 당을 심지어는 이제 당정을 또 떠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당 총재직을 내놓게 되는 예, 이런 예,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건요, 굳이 당정 분리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그러면 당정 회의는 왜 합니까? 그렇죠. 당정 회의는 왜 합니까? 예. 당정 분리라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1호 당원, 예. 흔히 하는 말로 최고 당원, 1호 예, 당원. 근데 음. 당연히 당무에 음. 조언할 수 있고 본인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야당이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데 네. 상대편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네. 내부에서조차 그걸 당무 개입이라고 비난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야당의 그런 얼토당토하는 비난을 여기서는 혼연일체가 돼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 입장에 동조해요, 안에서 비윤들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비윤들의 지금 처사가 비판받아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당무 의견 개진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뭐 당정회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당 대표가 그 말이 맞네요. 당정 왜 분리. 국무총리하고 가서 만나고 비서실장 오고 고위 당정회의는 비서실장 오고 저기 뭐냐 그 국무총리 오고 그다음에 여기 당 대표 원내대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당정회의에는 저기서 이제 정무수석 온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윤심 논란이 일어난 김에 그 부분도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다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당정 분리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이전에 당정 일체였을 때, 그다음에 그 노무현 이후에 당정 분리했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쪽이 이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개혁이라는 게 눈 감고 아웅이에요. 자, 국회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장도 당정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뭔 효과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마찬가지예요. 정당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당정 분리하자 해가지고 대통령이 총재직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여당이라는 것은 당연히 집권 소속 집권 정당 아닙니까? 대통령이 탈당하면 여당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대통령이 여당이 없어지는데 대통령이 당무에 한마디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결국에 자기 편 들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손 들어주라고. 손 안 들어주면 왜 당무 개입이냐고 비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지 강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정말 정치를 잘 모르는데 이 대통령이 됐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계속 그 전에 대선 과정에서도 뭐 2번이나 가출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고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계속 그 어떻게 보면은 야당을 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당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말씀만 더 붙이면은요. 이제 당내에서 당권파, 비당권파 있는 거고 주류, 비주류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주류, 비당권파는 좀 조언을 하고 싶고 순서를 하고 싶으면은 비공개로 하고 문서로 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하면 그것이 내부 총질이에요. 그걸 비공개로 하면 조언이 되는 거고 쓴소리가 되는 거고 내놓고 얘기하면 결국에 자기 정치적 계산 때문에 하는 내부 총질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본인이 이 기순용사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쪽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 이제 기순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보수 정당 국민의힘 이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들어와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만약 최고위원이 되면은 조금 전에 그 출마를 하시게 된 그 동기는 물론 이 각 계파가 나눠서 막 싸우는 거 이런 것을 좀 막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고 싶다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마 최고위원이 되면은 그 최고위원회에서 꾸준히 그 문제를 제기해서 고쳐 나가야 될 텐데 국민의힘 지금 현재 상황 좀 진단을 하시고 또 뭐를 좀 바꿔야 될까요? 제가 볼 적에는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야당 일정에 제가 보수 정당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야당이라는 건요. 네. 야당 일적에는 정권을 뺏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막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싸워야죠. 그럼 전투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 전투력이 없어요. 야당일 때도 야당일 때 전투력이 없더라고요. 예, 웰빙 정당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야당일 때 전투력이 예.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여당이 그러니까 내부 총재는 빼놓고 빼놓고 예. 이제 상대당에 대해서 발적에 예.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여당이 되면은 야당이 저 민주당 저 사람들은 아주 공경한데 아주 공성 아주 선수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야당이 엄청 공경하면 여당은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나서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투 정신이 없어요. 내가 막 걷어붙이고 내가 먼저 나가서 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옛날 저쪽 민주당 계열은 제가 있어 보면요.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감투 정신이 있어요. 감투 정신이 있어. 그러니까 감투 정신. 제가 여기서 보면 이게 희생 정신 전 단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보겠다는 이런 감투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감투 있지 않습니까? 밥그릇 감투. 자리, 벼슬. 벼슬 감투 정신이 좀 강해요. 이준석도 보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결국에 지세력 해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희생을 안 자리들 하고 많이 챙기고 다 하려고 희생을 그런 거 안 하고. 아닙니까? 예. 감투 정신은 없고 감투에만 신경이 가 있다. 벼슬에만 있더라. 감투 정신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과거에 그 야구 같은 거 고등학교 야구 하면은 감투상이 있었어요. 감투상. 그렇죠. 예, 성적은 썩 좋지 않아도 아주 열심히 하고 앞장서서 막 나가서 하는. 그러니까 희생 플라이가 나면은 머리가 펜스에 부딪혀서 그렇죠. 그게 감투상이에요. 감투상이에요. 가서 이렇게 막 잡아버리고 하는 이런 게 감투상 아닙니까? 감투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당이 됐는데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참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지금 태생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웰빙 정당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또 좋은 점도 많죠. 네. 정말 젠틀하고 예. 그다음에 다 전문가예요. 예. 다 전문가고 관료 출신들 오케이. 막 자기 영역에 있어서는 다 한 가락씩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도 최소한 검사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을 해도 별 4개고. 군인들도 별 서너 개고 되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은 어떤 그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이기 때문에 부딪혔을 적에 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완벽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이런 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전체 국가는 선전 선동 담당 비서가 엄청 세잖아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 김기남 비서 그 세잖아요. 이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여당에는 그런 선전 담당 그런 비서를 하는 그런 그 지도부 그런 최고인이 없어요. 제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선전 선동 담당 최고위원. 이게 야당에 맞서 싸우면서 또 우리 것도 홍보하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요. 민정수석실 진짜로 폐지한 거 이건 큰 공적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맞아요. 청와대에서 나왔다. 그다음에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정보관리단위가 그거 만들었냐. 이 싸움하는데 정권 다 나가가지고 이 성과가 완전히 묻혀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좀 싸움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좀 이렇게 어떤 취적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집권 여당에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민영삼 평론가께서 하시겠다. 선전 선동 담당 최고위원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호남의 기순 용사이기 때문에 제 자체가 외연 확장의 그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 보수로서 그리고 꼭 호남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서울이라는 거, 수도권이라는 거 2,500만 명이 우리가 모여 살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원주민들 빼고 거의 많은 부분들이 영남 향후, 그다음에 충청 향후, 그다음에 호남 향후 이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남 정당의 그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굳이 호남 지역만 생각하지 않아 수도권에 사는 호남 향후, 그렇죠. 수도권에 사는 충청 향후, 여기에 수도권에 사시는 강원 향후 이런 외연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쪽은 외연을 좀 넓히기도 좀 좋은 것이 뭐 각지의 사람들이 다 사니까 서로 이렇게 그 소통도 서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서울의 수도권에 사는
출향 인사들부터 이렇게 어떻게 통합을 이뤄서 그 통합의 그것이 흐름이 각 지역으로 또 뻗쳐나가서 통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참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아주 그 행보를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경 수도권 예. 그 호남 양우들 이런 분들 그 시민사회 수석실이나 예. 이런 시민사회 비서관들 통해서 예. 많이 접촉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다 통합해서 충청 양우, 호남 양우, 그다음에 영남 양우 다 합쳐서 새로운 시민단체 만들고 그리고 이념의 기본 가치는 보수 이념이고 이렇게 그런 측면을 지금 하고 계시고 성과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 걸 당에서 이제 좀 해야죠. 그렇죠. 당에서도 그것을 좀 보태주고 특히 당은 이 현장에 다 있기 때문에 전국 각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부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당대회 경선 주자로서 민영삼 후보와 얘기를 나눠봤고 지금은 앞으로 한 두세 가지 질문은 민영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1부 끝, 2부 시작. 자, 이재명 검찰 조사 벌써 3번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오래 몸담아온 촉으로서 이재명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끝까지 버틸 겁니다. 끝까지 버틴다.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의원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집회를 왜 합니까? 장애집회에서 계속해서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표단속 하기 위해서 장애집회 동원할 적에 딱 보는 거예요. 얘들이 나한테 얼마나 지금 충성심을 보이느냐. 계속해서 무서운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물러난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억지라고 너무나 심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효과도 없는 장애 집회를 왜 하느냐 이런 비판을 이재명 대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나는 끝까지 버틴다. 눈도장 찍어라. 나한테 눈도장 찍어라. 그렇죠. 이 메시지를 국회의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죠. 체중이 쏙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종 그 법률안들 내면서 계속해서 억지로 뭐 노란봉투법이나 무슨 법 때문에 독려하고 그다음에 전자투표하니까 누군지 알잖아요. 계속 그 연습하면서 저는 한다고 봐요. 왜냐? 그거 보고 딱 독려하면서 혹시라도 천막 안에 들어가서 그 체포동의안 투표, 무기명 비밀 투표 이거 할 적에 혹시라도 아무튼 이탈표를 최대한 줄이려고 이런 억지 장애 집회하고 억지 법률적 투쟁을 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제일로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나쁘다고 생각한 게요.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술에서도 하고 우리가 다른 데서도 우리가 유튜브에 다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은 검사 독재 정권이 뭡니까? 이건요 대선 불복이에요. 이런 게 나오면은요 당에서 부대변인들이 논평을 하루에 한 3개씩 내가지고 한 10몇 개를 폭탄을 부어버려야 돼요. 감투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걸. 대선 불복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재명 변호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버티면서 독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다. 그래야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려고 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망할 적에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의외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그 체포동의안이 보내보려고 하는. 가결이 될 가능성. 가결이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안에 지금 내부 손절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 많잖아요. 호남 빼놓고는. 호남은 무조건 할 거예요. 근데 수도권에 100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로 친명계들 말고는 아니 본인이 국회의원 떨어질지 모르는데요. 본인이 이재명 체제로 가서는 선거가 안 된다고. 호남에서는 절대 이재명 지지를 합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 전화 TV 돌려버려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엄청 악화됐어요. 이 진영의 꼴이 진짜 엄청 팬덤 정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수도권은 달라요. 수도권은 호남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정말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는
자칫 이재명 체제로 갔다가 내가 국회의원 떨어진다. 바람 불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개인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빨리 손절해버리자 하면서 36명인가만 오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아.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지연작전을 쓰는 거죠. 예, 예, 예. 지연작전을 예. 쓰면서. 뭐 주말에 나가겠다 하고 예, 뭐. 그럼요. 예. 그렇게 하고 비계 내고 그러면서 최대한 체포동의안 늦게 오게. 예. 늦게 오게 하고.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비난을 받으면서 방탄국회 열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본회의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은 체포가 돼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지금 말로만 듣던 그 구속된 상태에서 감옥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렇죠. 옥중 공천 그것도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죠. 옥중 출마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몇 번 있었죠. 예. 옥중 공천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민주당 내부에서 예. 자정의 목소리가 이제 이게 그 내부적으로 예. 자연스럽게 그 목소리가 높아지리라고 저는 봐요. 예, 예, 예.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버틴다 해도 예. 일단 감옥에 가버리면은 예. 진짜로 감옥에서까지 공천을 할 수 있게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민주당 다른 사람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그럼요. 저는 그래서 예. 보내버릴 확률도 좀 있다. 아, 그렇게 해서. 예, 그럼 예, 옥중 예. 공천은 현실화되기가 힘들다고. 예, 현실화되기가 사실 힘들고 현실화- 일단 옥중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안으로 나오겠죠. 다른 사람 이낙연이 다시 하든지 뭐 다시 대안으로 나오면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도 거의 뭐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공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지도부를 잘 뽑아야 하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당 지도부가 정말 선거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내년 그 총선 지금 상황에서 딱 보면은 좀 희망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나요? 예,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볼 적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정리가 되고 예. 이재명이 정리가 되고 하면은 이게 우리 쪽이 긴장을 해야 돼요. 아, 정리가 되면 이재명이 정리되면 오히려 진짜 정리되면 긴장해야 돼요. 아, 그때부터는 예, 그리고 아, 그 근거로는 뭐냐면은 어차피 내년 총선은요, 막 대표가 뭐라고 해도 제가 판단할 적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성과 가지고 치른다고 봐요. 그렇죠. 예, 중간평가 성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중간평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안심할 수 없는 40%대 아닙니까? 예. 40% 초반 아닙니까? 40% 중반 이후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수도권에서 대통령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천을 이제 또 잘해야죠. 공천을 예, 공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순용사로서 진짜로 제가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면 예. 그래도 제 분수를 알라고 그래요. 제가 뭐 공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새로 공간위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정관리위원회. 이게 잘 구성되도록 최고위원으로서 계속 의견 표명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공간위가 구성돼 가지고 또 옛날처럼 개파 공천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또 망해요. 또 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성과가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느냐 마느냐. 경제상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천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공천이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하면요 돌았습니다. 그러면 또 집안 싸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호흡이 맞는 그런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기현. 예. 그래서 티격태격하면 되겠습니까? 공천권 갖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 체제가 들었으면은 안철수 의원은 지금 당내에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천을 통해서 총선 공천을 통해서 본인이 대권 꿈이 있으니까 총선 공천을 통해서 친 안철수계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공천권에 완전히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 또 상당히 분란이 일어날 것도 같은 그런 예감도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다. 행안부 장관 투표 했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 탄핵했지 않습니까?
탄핵하는데요. 이상민, 예. 권은희 의원, 예, 예. 안철수 의원이, 권은희 의원이 어떻게 탄핵에 했습니까? 찬성했죠.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당원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많이 예, 하나.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되면은 공천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하는데 그걸 당원들이 놓고 보겠냐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권은희 의원 이 네. 부분도 안철수 대표한테 상당히 타격이에요. 그 이번에 탄핵안에 찬성을 한 그것이 네. 결국은 안철수 의원 때문이다. 그렇죠. 국민의당에서 그때 비례대표를 시켰고 예. 같이 합당을 하면서 비례대표는 본인이 탈당을 하면은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기 때문에 예. 탈당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나를 출당시켜달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권은희 의원 하나 단속 못하고 네. 어떻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기 하는데 당론하고 전혀 달리 저럴 수 있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고위원은 됐다 치고 그다음에 다음 총선은 건너뛰지는 않죠. 개인적으로 다음 총선. 그건 저 아직 말씀 못 드릴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일단 당에서 제 주제에 맞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호남 보수의 대표주자 그리고 다음 선전 선동 담당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확실한 민정삼 예비 최고위원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